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접니다. 오늘 영상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죠. F였다가 T가 된 사람. 엄밀히 말하면 전 처음부터 F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생 때까지는 MBTI 검사를 하면 항상 INFJ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나니까 MBTI 검사를 아무리 해도 INTJ가 나오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항상 F가 나왔었는데 어떤 뭔가 환경적 변화를 겪고 나니까 어떻게 해도 계속 T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꽤 흔하더라고요. T에서 F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F에서 T로 변하는 경우는 꽤 자주 보여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일단 사람들이랑 저희가 평상시에 자주 마주치면서 관계를 맺잖아요. 뭐 친구 관계, 연인 관계.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뭔가 아픔을 겪거나 기쁜 순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야 될 순간들이 많이 있고, 근데 제가 참 여러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뭐 아주머니들이나 어,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지 않은, 저는 이 시대 남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분이라든가 아니면 남자지만 나이가 엄청 많다든가 저랑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겪은 어떤 사건과 그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겪게 되는 그 감정성 같은 것들, 그런 걸 듣게 됐을 때 잘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겪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육아를 할 때 생기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생기는 일이나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갱년기라든가 그런 거 들으면 당연히 공감이 잘 안 돼요. 근데 F인 사람들은 겪지 않은 일이어도, 타고난 F이신 분들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겠구나 아니면 뭐 굉장히 슬펐겠구나 기뻤겠구나, 그런 거를 진짜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게 가능한 사람들이 몇몇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내가 정말 T구나라는 걸 많이 실감해요. 근데 학생 때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깊게 대화할 일이 사실 많이 없어요. 부모님들이랑 해도 사실 뭔 대화를 하겠어요. 스물 아니지 17살 15살 정도 되는 애가 어른이랑 뭐 얘기를 해봤자 얼마나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른 입장에서도 그 10대랑 얘기하는 어른 입장에서도 별로 깊은 얘기 하고 싶지 않았을 거고, 솔직히 상황상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0대 때는 비슷한 애들끼리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주로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겪는 사건들에 대해서 접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랑 비슷한 처지,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환경이나 아니 입장적인 부분에서 나랑 비슷한 것들을 많이 듣게 돼요. 학교 다닐 때 누구랑 제일 많이 얘기해요? 친구랑 많이 얘기하죠. 또래 애들이랑. 사실 10대 때 어른이나 뭐 다른, 자기랑 많이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일도 많이 없고, 그런 기회가 있어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뭐, 뭐 게임을 했는데 잘 안 됐느니 아니면 뭐 성적이 뭐 잘 안 나와서 너무 슬프다느니 뭐 어떤 친구랑 이런 일이 있어서 절교했다느니 뭐 어떤 뭐 이성을 만나는데 잘 돼서 지금 너무 좀 설렌다느니,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공감이 잘 되죠. 왜냐면은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 혹은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사건들, 혹은 내가 이미 겪은 사건들을 듣는 거니까 당연히 공감이 잘 되죠. 제 머릿속에, 제 기억 속에 비슷한 사건들이 있으니까, 혹은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니까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빠릿빠릿하게 잘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들었을 때 공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10대 때는 F가 딱히 아닌 사람이어도 뭔가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자신의 공감 능력이 잘 활용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F인 것처럼 인간관계를 지으며 살던 10대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신이랑 정말 많이 다른 세계를 마주했을 때, 그때 참 공감이 안 되는 걸 경험하게 되면은 좀 되게 의아함을 느낍니다, 스스로. 내가 이렇게 T였나? 내가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었나? 대부분은 인지조차 못해요. 대부분은 뭔가 머나먼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은 그거에 대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10%도 아니고 2%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되게 낯선 일들이니까, 되게 그런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돼요. 내가 사람들이랑 대화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이랑 대화를 했을 때 거기서 공감 능력이 발휘되는 경우가 몇 명인지, 그걸 일일이 안 세도, 그걸 일일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쌓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생 때는 10명의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은 거의 10명 대부분 정말 공감을 잘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랑 비슷한 또래 남학생들이랑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감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학교 다닐 때 많이 맞고 다녔었거든요. 물론 학년마다 차이는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학교 폭력 당하는 애들을 보면은,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정말 많이 공감이 되고, 제가 그 애들한테 위로를 정말 많이 잘 해주게 되고, 그 애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10명이랑 대화를 해도 10명이랑 다 제가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하게 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환경에서 10명과 대화를 했을 때 한 두세 명 정도 공감 능력이 발휘될까 말까 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사람과의 만나는 그 스펙트럼이랑 성이 된 이후에 겪게 되는 그 경험하게 되는 그 스펙트럼, 그 범위가 정말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생 때 MBTI 검사를 하면 MBTI 검사 질문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매랑 만나면은 뭐 기쁜가, 뭐 상대방이 슬퍼하면 나도 슬픈가. 학생 때 그 질문을 받으면은 당연히 예스였어요. 완전 그렇다. 왜냐면 그럴 애들만 만났으니까. 내가 겪거나 겪을 만한 일들을 겪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애들만 상대하고 만나게 되니까 당연히 그 MBTI 검사제 질문을 딱 봤을 때 완전 그렇다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걸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하면서 술을 많이 먹잖아요. 저는 안 먹지만 거기서 대표님이 참 많이 뭔가 힘듦이 있으셨나 봐요. 그거를 좀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좀 돌려서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힘드신가 보다 이 정도, 정말 감정적으로 그 선배이자 이제 리더이자 그 대표이신 분이 고생하는 거에 대한 그 고통과 마음에 대해서는 전 전혀 이제 알 수가 없었죠. 당연히 제가 겪어보지 않은 세계고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까요. 아주 시간이 흘러서 제가 만약에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알 수 있겠죠.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모를 만하지, 커보면 안다. 그 말씀들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지금에서는 진짜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 알 수 없는, 그 모르는 영역이 정말 큰 상태에서 아는 세계에서만 살게 되면은 당연히 자기 스스로 난 F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F였다가 T로 변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검사를 딱 했는데 T가 나온다면은 그건 진짜 T인 거거든요. 근데 F가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공감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하면은 대체로 보편적으로 겪는 일이 있고 정말 특수하게 겪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취업에 의한 고통이나 스트레스, 이건 보편적인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겪으니까. 또 뭐 2차 성징으로 인한 뭐 어떤 심적 변화라든가, 아니면 뭐 애견이나 어떤 애묘라든가, 동물들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이라든가, 아니면 뭐 친구랑 절교하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것들이죠. 이런 보편적인 사건들은 정말 공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F들은 보편적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잘 해요. 근데 저는 예로부터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간혹 이제 뜨문뜨문 굉장히 특수한 과정으로 어떤 절망이나 고통을 겪는 일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F인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도 그 사건은 굉장히 특수하고 정말 보편적이지 않고 보통의 경우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상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잘 못해요, 사실. 그냥 뭐 슬펐다고 말하니까, 아팠다고 말하니까 뭐 그랬겠구나라는 정도에 그치지. 다만 그것이 T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리액션이 더 선명하고 더 강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위로를 더 잘해줄 수 있는 것 뿐이지, 아무리 F인 사람이라도 그 공감 능력은 제가 보기엔 참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인간인 이상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정말 100%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는 누가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그분은 100% 공감이 가능해요. 왜냐면 저희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서 가능합니다. 만약에 T인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호소했을 때 저는 T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참 어렵고, 당연히 공감하기 어려우니까 위로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상대방이 어떤 고통이나 고민을 제게 털어놓았을 때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나 선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저의 T 성향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서먹해지는 일이 있으면 정말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사실 T인 사람한테는 굉장히 흔한 일이고 흔하게 이어지는 결과거든요. 근데 T인 사람조차도 정말 예수님이랑 친하고 그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은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제가 전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위로하는 능력이나 공감 능력은 확실히 그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냥 소문으로만 접한 사람들은 도저히 알 길이 없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예수님 만나세요. 뭐 이거 뭐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뭐랄까 최종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면은 주위에 기도해 준 사람이 분명 몇 명 있을 거니까 꼭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참 기쁜 일이죠. 정말 축복합니다. 그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한계가 없는 그 위로하심과 그 심적인 그 자유함이, 그 무한한 자유함이 진짜 말로 형용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아무리 T인 사람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에는 정말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에 대해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혹은 예수님의 없음으로 인해서 겪는 그 고통이나 기쁨에 대해서 정말 잘 깨닫고 공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열리는 그 MBTI의 특성은 정말 언어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한번 겪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상세하게 깊이 다루는 영상을 찍어 볼 거고요. 사실 이번 영상에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 성향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또 조리 있게 긴 문장으로 풀어서 저를 좀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참 말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간증을 하게 되었네요. 물론 명확한 스토리를 접목시킨 건 아니고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제가 대본을 따로 만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즉흥적으로 찍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나중에 생각을 좀 더 많이 정리하고 나서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전달력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